혹시 단순 변비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인데요. 거꾸로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장암 등 각종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변비가 생기는 원인과 쾌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변비가 있기는 한데 그게 정말 건강 걱정할 정도야? 하는 생각을 하는 구독자님이 계실까봐 숙변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변비가 없는 보통 사람에게도 숙변이 최소 3kg에서 많게는 7kg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비가 심한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숙변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상상도 안 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려 9kg에서 14kg의 숙변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숙변만 해결해도 몸무게가 확 줄겠는데요. 이렇게 배변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 속에 쌓여서 정체되어 버린 숙변은 배설해야 될 통로를 막고 부패하면서 장 속에서 대장균이나 부패균 등 나쁜 균을 만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장에 주름진 곳마다 남아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장에 노폐물이 쌓이자마자 그때그때 변이가 느껴지면서 외부로 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되는 노폐물보다 쌓이는 것이 더 많아진다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장의 주름 속에 끈적끈적하고 오래된 변이 붙어 있게 되면서 부패와 발효를 반복해서 우리 몸을 점점 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변에서 생긴 독소는 우리의 혈액을 타고 몸의 각종 장기에 흘러들어가 다양한 증상을 일으켜요. 특히 항상 가스가 차서 헛배가 부르고 배가 부글거리고 식욕이 없는 등의 소화장애는 물론이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예민해지고 머리까지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독소가 대장벽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이나 혈관질환,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숙변은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현대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말인데요. 사실 체내에 쌓이는 숙변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내가 오늘 먹은 것이 체내에 오래 머물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해지고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변비가 있어서 배출이 늦어지면 당연히 건강에 안 좋겠죠? 한의학 관점에서도 변비는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은 그에 져서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운이 없다, 기운이 난다 할 때의 기가 바로 면역력이다. 우리 몸의 기, 즉 면역력이 충만한 상태가 되려면 피가 깨끗하고 잘 순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잘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한다. 장은 우리 몸의 뿌리이다. 뿌리가 영양을 흡수하듯 위, 소장,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깨끗한 피를 만든다. 그런데 이 뿌리가 노폐물로 인해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뿌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맑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다. 때문에 채우기 전에 반드시 비워야 한다.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는다. 박용환 원장은 장에서 면역의 80%가 결정된다고도 말합니다. 특히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쌓이는 곳이 대장인데요. 배변 활동이 원활하다면 찌꺼기가 쌓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출되어서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있어서 대장에 변이 쌓이게 되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 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 활동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면역 활동이 활발해지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독소가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한 면역체를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독소가 자주 들어올수록 군대도 더 많이 출동하게 되고 전쟁을 자주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군의 피해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면역체가 힘들어집니다. 이 면역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반기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면역 스스로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크론병, 궤양성 대장병, 일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장 건강이 면역력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뇌와 장의 모양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둘 사이의 기능과 활동에 유사한 면이 많아요. 특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의 80%가 뇌가 아닌 장에서 분비된다고 해요.
즉 장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변비로 장이 꽉 막히면 뇌도 꽉 막히게 됩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오면 가장 처음 확인하는 것이 변 상태인 이유이죠.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 중풍에 걸렸을 때 장의 상태가 중요한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풍이 오장에 침범했을 때는 설사를 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변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제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변비를 왜 해소해야 하는지 모두 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의 찌꺼기를 긁어서 변을 모아주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기관 내에서 물과 결합해 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장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해줍니다. 식이섬유는 다시마 등 해초류와 각종 채소와 과일의 껍질에 많아요. 때문에 사과 등 껍질을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로 먹어야 합니다. 묵은지, 젓갈, 간장, 된장, 식초, 장아찌 등의 발효 음식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먹고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장류는 산으로 강제 숙성시킨 것으로 흉내만 냈을 뿐 좋은 균이 번식할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유익한 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까지 잘 도달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꼭 함께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유산균까지 하루 두 알로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통해 변비를 해결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변비가 없으시다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있다면 꼭 보셔서 장 건강을 챙기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은 변비는 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완전 배출의 저자 조승우 한약사는 빨리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변비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 음식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입니다. 주문하면 바로 나와서 패스트푸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빨리 나오는 음식은 먹는 속도 또한 빠르기 마련입니다. 어떨 때는 운전하면서 대충 먹기 위해 햄버거를 먹기도 하는데요. 운전하기도 바쁜데 씹을 시간도 없겠죠? 그러면 침에서 나오는 소화액인 아밀라아제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빨리빨리 변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음식은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비의 또 다른 이유로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이라면 변비에 걸린 경험이 모두 있으실 거예요. 식사량 조절 없이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변비에 좋은데요.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변비를 꼭 동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줄어든 수분 섭취가 원인입니다. 요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보다는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는 정도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를 안 하다 보니 수분 섭취량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면 변이 딱딱해지고 부피가 작아지면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둘째로는 다이어트를 위한 고단백 식단에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물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수분이 단백질 분해하는데 쓰인다면 우리의 변은 더욱더 딱딱해지고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비가 생기는 마지막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충분한 양을 먹지 않으면 언제 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아예 운동을 안 해버립니다. 대장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변이 밀려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은 변비가 왜 건강에 안 좋은지 그리고 왜 생기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비는 죽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는 등의 잘못된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생기는데요. 변비로 인해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지 못하면 독소가 발생되어 우리의 몸의 혈관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저는 이렇게 무서운 변비를 채소과 일식과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통해 극복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지난 영상을 남겨둘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1분 생활건강 가족분들과 함께 완전 배출 챌린지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채소과 일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꼭 채소과 일식이 아니더라도 건강해지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카카오톡방에 입장해주세요. 혹시 조승우 한약사님이 말씀하신 당근의 효능과 까주스의 효능에 관련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 왼쪽에 표시되는 추천 영상을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